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일본군이 나타납니다. 임진왜란,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과연 이때 집권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성을 살펴야 하는 왕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고요. 왕을 지켜야 하는 신하들도 자기 고향으로 출행랑을 쳐버렸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비겁한 자들에게 백성들은 궁궐을 불태우고 임금의 아들을 붙잡아 일본군에게 알아서 갖다 바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개판인 상황이었죠. 이 개판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전란. 이 전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임금 선조인데요. 근데 이 역할을 차승원 씨가 맡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 아니, 그 카리스마와 절제된 이 차승원 씨의 연기가 좀 찌질했던 그 역사 속 선조의 이미지를 좀 왜곡되게 포장시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작은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593년 명나라가 전쟁에 개입하고 한양을 탈환하면서 정신을 차린 조정. 아이고야, 이제야 전쟁 수습에 나서네요. 어떻게 일본군에 맞서야 될까? 방법은 간단하지요. 병력을 보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말하는 도구, 노비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당시 합참이라 할 수 있는 비변사에서 건의가 올라오죠. 조선의 양반집에는 노비가 1000 또는 100을 헤아리는데 군 병력은 날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이 노비들을 군 병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때 선조는 우물쭈물합니다. 왜? 양반들의 반대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선조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양반들이요, 자신의 재산인 노비 차출에 격렬히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없던 일로 야, 이거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 1594년 재상 유성룡이 다시 건의합니다. 조선에서는 원래 노비들이 군인이 될 수 없으나 지금은 외적이 날뛰고 있으니 노비도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 역시 또 주저합니다. 그러자 유성룡이 이번엔 재차 몰아붙이죠. 주상께서 결심하셔야 합니다. 명나라 장수 역시 노비들이 군대 갈 수 없는 이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3개월 뒤 겨우 선조는 조건을 달아 노비의 군대 차출을 명합니다. 노비를 군대에 차출하되 외적의 목을 많이 베어야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부 면천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와우, 역시나 이 백성의 힘은 강하네요. 여기저기서 노비들의 혁혁한 공이 뽀됩니다. 그 중에서 충주 천민 신충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요, 충주와 경북 그 사이에 문경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령이라고도 하죠. 이 일대 지형을 꿰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매복작전을 펼치면서 이 외적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초기 신립장군이 사실 이 문경세제, 이 조령 지역을 버리고 충주 탄금대에서 싸우다가 대패했던 아픈 기억 알고 계시죠? 그 아픈 기억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이 문경세제 조령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신충원의 노력으로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일본군은요, 문경세제를 결국 넘지 못했고요. 우리는 수도권 방어에 성공하면서 일본을 경상도에 고립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신분제 사회 양반체제 아래에서 노비 따위가 이런 공을 세우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마땅하지 않았겠죠. 신충원을 파직시키십시오! 빗발치듯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때 유성룡이 또 온몸으로 막습니다. 신충원이 지키지 않았다면 문경세제는 필시 형체도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가 천민이라
사람들이 모두 얕보기 때문에 이런 비방이 있을 뿐이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성룡이 나중에 결국 쫓겨나죠. 신충원을 막아줄 사람이 이제 조정에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토끼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삶아 먹어야 되겠죠. 결국 신충원은 부정축제 혐의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록이 없네요. 천민 따위, 노비 따위의 기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말은 알 수 없지만 추측은 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그 공고한 신분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선조도 양반들도 바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공을 세웠던 노비들은 별의별 수모를 당하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영화 전라는 바로 이런 임진왜란의 발발, 위기에 빠진 선조의 노비 차출, 노비 면세에 대한 희망,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오히려 더욱 신분차별이 강화되는 배신의 역사를 영화적 요소를 통해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역사의 진보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 전란 보기 전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